사람 사이에서 통하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이 전해준 지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아가 자신의 인생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5가지 핵심 비법이 있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실제적인 실천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5가지는 결국 한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대할 때 진심 어린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방과의 교류가 상호간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든든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서 공감을 적극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공감이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하곤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공감을 보여주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처럼 말로써만 따라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한마디조차 상대방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공감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우리는 먼저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도록 격려해주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한참 얘기하는 동안 간단한 추임새 정도만 넣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온전히 들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보여도 괜찮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주변 인물들과 소통할 때 보여준 태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사소한 사정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감정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학문적 고민을 토로하면 단순히 이 책을 더 보시오라고 지시하는 대신 당신이 왜 이런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경험과 생각이 숨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갖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서로 간의 신뢰를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줄 때 훨씬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 공감의 분위기 속에서는 까다로운 갈등이나 의견 충돌도 훨씬 부드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공감의 힘은 단순히 대화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감이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에게 내 편으로 인식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조언, 혹은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감이 결코 계산적인 목적을 두고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맞장구를 치는 것과 진심으로 이해하며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타인의 말이나 태도에 담긴 진정성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단기간에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억지로 그런 척하는 행동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느끼는 미묘한 위화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실학적 태도는 결국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뜻이고, 여기에 공감의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비법으로 삼아야 할 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언어와 감정, 상황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물론 바쁜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태도를 늘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다면, 혹은 이미 맺은 인연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면, 공감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진심 어린 칭찬과 배려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지적한 인의예지, 인의의 질 가운데 의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그 존중은 곧 진심이 담긴 인정과 칭찬으로 드러납니다. 잘못된 칭찬은 거칠애로 그치며 상대방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미한 아부나 과장된 칭찬은 일시적으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속에서 진정성을 찾지 못한 상대방이 결국 실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을 칭찬해야 하는가와 어떤 점을 칭찬해야 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프로젝트를 훌륭히 완수했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만 말하기보다는, 이번 프로젝트가 복잡한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일정 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업무 효율을 높이신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구체적인 성취나 장점을 짚어주는 칭찬은 단순한 기분 좋음을 넘어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성과를 냈고 그것을 인정받았구나 라는 만족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이 곧 자신감과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노력을 정확히 알아주는군요 라고 느끼게 되고, 그것이 서로 간의 신뢰를 두텁게 만듭니다. 게다가 칭찬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배려를 보이는 태도는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부담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해줘도 큰 안도감을 얻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로 그 도움을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최소한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오가면 관계가 한층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배려를 너무 과도하게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밀어붙이는 호의는 오히려 부담이나 간섭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덜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지로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비법의 핵심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순간에 그 사람들이 꼭 원하고 받아들이기 편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나를 진심 어린 동료이자 협력자로 인식하게 되고 서로 간의 믿음과 존중이 점차 견고해집니다. 이런 진심 어린 칭찬과 배려가 쌓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순간 놀라울 만큼 강력한 유대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진솔한 소통과 분명한 의사전달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인생 전반에서 강조한 가치 중 하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에 담긴 진정성을 상당히 예민하게 파악합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말, 혹은 허울만 번지르르한 주장을 반복하다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머지않아 신뢰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의식해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해서 충돌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내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라는 모호한 대답을 하면서 상황을 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함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나아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현재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 혹시 다른 관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되 상대방에게 열린 태도로 의견을 묻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대화란 서로의 의견과 지식을 교류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갈등이나 대립이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서 헤아려 줄 것이라 기대했을 때 벌어집니다. 사소한 예로 가족 안에서도 설마 이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는 대체로 섭섭함이나 실망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걱정되는 것, 혹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쓰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하시는 거죠? 와 같은 공격적 언어 대신 저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됩니다. 다른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럼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 역시 내가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나와 소통할 때 어느 정도의 솔직함과 예의를 보여도 괜찮겠구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지속해도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호 존중적이고 진솔한 소통 패턴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 관계에서든 친분 관계에서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과의 면접이나 협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직접적으로 요청할 것, 필요한 점을 명확히 밝힐 것,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흔들림 없는 신뢰 관계를 구축할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 비법의 골자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을 때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약점을 거칠게 지적당하면 그 관계가 흔들리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자신의 강점을 인정받고 그 강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다산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보였던 태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기질과 능력에 맞는 공부법을 제안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잘한다, 잘한다 라고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이 능력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자료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실질적인 제안을 곁들여서 상대방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발표력이 훌륭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칭찬을 본인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표와 관련된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주거나 피드백을 나누면서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는 것입니다. 혹은 이 동료는 분석력이 좋아라고 판단된다면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를 맡길 때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더 나아가 필요한 자료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가진 강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환경과 자원을 제공해주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를 진심으로 관찰하고 있고 내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감정과 신뢰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특별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더불어 단점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지적보다는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다소 부족함을 보인다면 그것을 거칠게 공격하기보다는 어쩌면 아직 전달 스킬을 연마할 기회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고했던 자료나 방법론을 공유해 드릴 테니 혹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같이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스스로 의욕을 갖고 따라오느냐의 문제는 별개이지만 적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나는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결국 이 네 번째 비법은
상대방을 성장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도와준 대상이 언젠가 우리에게 더욱 큰 도움이나 기회를 가져다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곧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순환이며 이웃과 협력하여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비법은 관계를 장기적으로 돌보며 신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사람들과의 연결도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필요할 때 유지가 되는 관계는 단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나 짧은 대화에서 시작되어도 그것을 지속해서 보살피고 관리함으로써 훨씬 더 깊고 넓은 인연으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가령 한 프로젝트에서 우연히 만나 협업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이후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연락해온 친구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소중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관계를 소비나 이용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은 안부라도 꾸준히 전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챙기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거나 위로해주며 가능한 선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노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도한 집착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심과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 프로젝트 끝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같은 한두 마디의 메시지가 때로는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 근황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전해지면 그 자체로도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다산 정약용도 수많은 서신을 통해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와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학문적 교류와 인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와 함께했던 이들은 다산을 존경하고 그를 기억하면서 그의 업적과 가르침을 널리 전파해 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겠거니 하고 방치해버리면 정말 소중할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이 언젠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세심히 돌본다면 의외의 순간에 놀라운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관계가 반드시 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나와 맞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마주쳤다가 서로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수시로 이어지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키워가고 싶은 관계에 진심과 노력을 쏟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소중한 인연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충실히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는 결국 성실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이나 보여주기식 행동으로 상대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서서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을까? 같은 의구심이 관계의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결심했다면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연락하며, 혹시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쌓이고 쌓여야만 상대방은 나를 신뢰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면서 관계의 가치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5가지 비법, 즉 공감을 통해 마음을 여는 것, 진심 어린 칭찬과 배려로 신뢰를 쌓는 것, 진솔하고 분명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고
함께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 마지막으로 꾸준한 보살핌과 신뢰 관리로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결국에는 실제 삶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해야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좋다,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도 막상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조직에서 일할 때면 잊어버리고 예전 습관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대화의 순간, 작은 부탁이나 감사의 표현 하나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변 지인에게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칭찬을 하나 해보십시오. 당신이 이런 면에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든가, 항상 저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럼 진정성 있게 말해보는 겁니다. 혹은 직장에서 상사가 되었든 부하 직원이 되었든 이 업무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진심 어린 접근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목표와 고민,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곧 관계가 한 단계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다산 정약용도 그러했듯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과정은 긴 시간과 세심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얻는 믿음과 존중은 그 어떤 성공 요소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연이 다 함께하게 된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질 높은 소통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원하는 일을 추진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동료들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배우고 위로받고 때로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큰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좋았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면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5가지 핵심 비법을 기억하시면서 실천을 통해 꾸준히 인연을 돌보고 가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생활에서 조금씩 적용하다 보면 어디서든 통하는 처세술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글과 그의 삶이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토대로 하면서도 항상 인간적인 정과 관계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지식이나 이론을 중시하기는 했으나 결국 그 지식이 인간의 실제 삶에 얼마나 이로우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공유해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먼저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칭찬과 배려를 실천하며 솔직하고 분명한 말로 의사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 함께 발전할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맺어진 인연을 오랫동안 정성껏 보살피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의 처세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몸소 실천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운명을 바꾸는 대화법을 습득하는 데에도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더 나아가 이런 태도는 결코 거래나 셈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서로가 얻을 수 있는 배움과 가치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 내가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며 나 또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라는 마음의 풍요를 느끼게 됩니다. 구독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더욱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문제나 갈등은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해결책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법칙을 염두에 두고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지금 내 주변에는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삶을 조금씩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길에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인간관계의 기본 정신을 다산 정약용의 지혜로 풀어봤다는 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안부, 작은 칭찬, 작은 도움, 진솔한 대화 시도를 한 번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훨씬 밝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시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 든든한 인연들이 하나둘씩 생겨나 있고 또 그 인연들과 함께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오늘 함께 나눈 대화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성공담을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관계라는 연결고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고 서로 응원해주며 길을 함께 찾는 사람이 있느냐가 큰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배운 5가지 기본 원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관계의 지혜를 비롯해 다양한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